옵션 만기일은 항상 예상 네. 외의 결과를 가져오는 것 같습니다. 별 의미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었던 그러게요. 어제 옵션 만기일 국내 주식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는데 오늘 증시는 어떻게 될지 좀 저가 매수가 들어올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최경균 과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영균입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PB에서 과장으로 승진하셨다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계속해서 많은 도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우선 어제 시장부터 좀 정리를 해볼게요. 새해 첫 옵션 만기일 잠잠하나 싶었더니 역시나 막판에 큰 충격이 다가왔습니다. 코스피는 1940선까지 밀려났죠. 하지만 상대적으로 중소형주 코스닥은 5거래일 연속 강세 보였습니다. 정리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전일장 새해 첫 금통위와 옵션 만기 등의 이벤트가 있었었는데요. 코스피 지수는 이제 장 막판 옵션 만기와 관련된 프로그램 매물이 출회된 데 따른 영향으로 거의 13포인트 하락한 1946포인트에 마감을 했습니다. 시장 일부에서는 이제 최근에 급격한 원화 강세를 억제하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란 외국계 증권사를 비롯한 증권사들의 어떤 기대감도 있기는 하였으나 1월 금통위는 예상보다 매파적인 스탠스를 취하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는 모습이었습니다. 금리 동결에 원달러 환율이 이제 하락 반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이에 따라 수출 관련 업종들이 대체로 약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어제 업종별로는 이제 건설, 전기가스, 증권 업종이 이제 그나마 강세를 보였었고요. 철강, 운송 업종이 약세를 보인 그런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코스닥 지수가 최근 외국인들의 연초 대비 지금 한 거의 1,000억 정도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강력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하는 가운데 5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중소형주의 상대적인 강세가 이어지는 분위기를 연출한 그런 하루였습니다. 네, 어제 시장에서 좀 많은 수출주들이 약세를 보인 것 같은데 네. 오늘 시장에서는 이런 수출주들에 대한 반등이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네. 일단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일단 환율이 아직 굉장히 큰 변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지금 거래소 중심에 일단 전체적 정리를 한번 다시 하면은 새해 첫날 우리가 시초가 2013포인트에 시작한 이후로 어제 전일까지 67포인트 거의 비율 따지면 3.3% 코스피 시장이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삼성전자의 부진과 더불어 이제 불안정한 환율로 인해서 시총 상위 업종이 어떤 부진한 모습을 계속 보여주는 게 가장 큰 원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여러 정황상 아직까지는 이제 단기간에 코스피 시장이 개선이 될 거다라고 예측하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장 역시 지수상으로는 큰 기대를 하기 좀 힘든 그런 변동성이 없는 그런 보합장 장세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제 대형주로 집중되었던 자금이 배당락 이후에 외국인들의 어떤 강한 수급과 함께 코스닥 시장으로 많이 이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상대적인 강세 원인은 정부 정책 기대감과 그리고 코스피 약세로 인한 투자처로서의 역할로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 시장이 3.3% 연초 대비 하락한 데 반해서 코스닥 시장은 연초 대비 2%가량 상승을 하면서 또 화려한 어떤 개별주 시장의 개화를 좀 예상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단 전일까지 이제 단기 이격이 서서히 과열권에 진입을 하고 있다라는 점은 어느 정도 이제 염두해 두어야 할 상황이긴 한데요. 그래도 오늘장 포함해서 당분간은 내수주 중심의 개별 종목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수 자체에 대한 기대감은 오늘만큼은 또 없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내수주로 집중해보자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래도 네. 실적이 받쳐주는 종목으로 집중을 해봐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코스닥 시장이나 이제 중소형주 시장 자체에서 시총 상위주 중소형주 중에서 이제 주도 역할을 했었던 파라다이스, 서울반도체, 메디톡스, 인터파크 등이 어떤 2, 3개월간의 지지부진한 횡보 장세를 마치고 큰 거래량과 함께 이제 전고점을 갱신하는 모습을 최근 며칠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을 이끌 지도주가 출연했다는 거는 이제 굉장히 시장에 좀 그나마 희망적인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당분간의 종목별 움직임이 보여주는 그런 시장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이제 크게 중대형주를 먼저 선호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수 중심의 포트폴리오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은 일단 은행 업종, 신한지주를 비롯한 은행 업종, 그리고 CJ와 CJ제일제당, 대상 등의 음식료 업종, 그리고 필라코리아를 비롯한 패션 의류 쪽 업종을 이제 하시면서
현대상사와 SK네트워크스 같은 종합상사까지 포트폴리오를 편입을 하시는 게 굉장히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중소형주 중에서는 요새 최근 그 미국 시장 자체에 아멕스나 나스닥 생명공학 업종지수가 지금 전체 업종지수 중에서 가장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서 바이오 업종 그리고 해외 수출 호조를 보이고 있는 콘텐츠 업종 중심으로 좀 관심을 가지면 어떠실까 생각이 들고요. 구체적으로는 요새 최근 수급이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되고 있는 차바이오엔 그리고 뷰옥스, 스카이라이프, SM 등 이런 종목주 중에 관심을 보이시는 게 가장 시장 대응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은행업종에 대해서 궁금증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뭐 펀드 거래라든지 주식 거래라든지 활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신한지주를 어떤 관심 종목으로 꼽아주셨다는 것은 단기적인 대안 주식으로 생각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중장기적인 전략을 생각하시는 건가요? 네, 일단 어제 금통위의 결정도 있었지만 일단 금리의 어떤 방향이 은행업종이 이제 아무래도 좀 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금리가 상승하는 쪽이 좀 많이 좋아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직 금리의 방향에 대해서는 저희가 솔직히 어제 그 금통위 위원들의 의견을 봐서도 아직까지는 쉽게 예측은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항상 이제 대안주의 저는 성격이 조금 더 강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항상 지수가 그 돈의 흐름이 저희가 어떤 그 일정한 모양이 있는 컵에 물이 쏠릴 때 항상 일정한 모양을 유지하는 것처럼 일단 수출주 중심의 어떤 종목들 그 자금 흘러 들어왔던 자금들이 저는 내수주, 그러니까 은행 업종을 비롯한 이런 내수 쪽으로 많이 좀 흘러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글쎄요, 일단 큰 시장 수익률을 기대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이런 장세에서는 어느 정도 아무리 수익이 좀 높진 않다라고 해도 일단 은행 업종으로 지수상 방어하는 차원에서 편입을 시키는 게 어떨까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대형주 중심에서는 내수주 쪽으로 관심을 가지길 바라겠고요. 중소형주 쪽에서는 실적과 수급이 개선되고 있는 종목들로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최경균 과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현균이었습니다.